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본류격인 재판인 만큼 특검의 구형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동훈, 이채연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기소부터 약 1년 동안 이어진 재판, 오늘 특검의 구형과 함께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주요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자, 재판이 평소 기일보다 좀 일찍 시작하긴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니까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결심 공판에선 마무리 짓지 못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증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부터 진행 중인데 특검 측 추가 자료 제출에 반발하는 등 실랑이가 일기도 했고요. 이 증거뿐만 아니라 호칭과 공소사실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 삼으면서 공소 기각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증거 조사는 제일 나중에 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시간만 6시간 넘게,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전직 노태우 전 대통령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쳐갔던 417호 대법정 내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피고인들 8명이 피고인석 앞뒤로 나눠서 세 줄로 앉아 있습니다. 많은 방청객과 취재진이 몰려서 대법정 내 자리도 대부분 가득 찬 상태입니다. 증거 조사가 끝나고 나면 피고인 8명에 대한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이때 특검 측 최종 의견은 공소 유지를 맡아왔던 박억수 특검보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 결과 특검 측이 의견 설명과 구형을 한꺼번에 할 걸로 파악됐는데 이 피고인별로 나눠서 개별 폭동 가담 정도 등 구형 이유를 설명한 뒤 윤 전 대통령부터 순차적으로 구형량을 각각 밝힐 전망입니다. 이후엔 각자의 변호인들이 최종 변론을 하고 각 피고인들마다 최후 진술을 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어쨌든 오늘 최대 관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인데 아무래도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구형뿐 아니라 각 구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하니까 적어도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3가지뿐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수위에 대한 특검팀 내부 회의가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조은석 특검이 최종 결정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정치사범에 적용됐던 사례가 많은 무기금고는 일찌감치 제외가 됐고 사형과 무기징역 중 하나를 선택을 했을 텐데요. 네. 일단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인데 당시 검찰은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번 계엄 선포를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판단한 점이나 과거 검찰처럼 엄단 필요성을 계속 강조한 데 비춰볼 때 내부적으로도 사형 구형 의견이 많이 나왔던 걸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내란 범죄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라며 국민적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방침이라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멈췄다는 점과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아닌 확정형량, 무기징역이죠. 이를 고려해서 실제형이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하는 실질구형으로 무기징역을 택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형량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재판의 경과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 약 1년 동안 42번의 공판이 진행됐고 증인만 61명이 나왔었습니다. 좀 주요 증언들을 보면요. 곽종근 전 사령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옥 전 경찰청장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거나 이 체포하란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증언들이 다시 한번 헌재에 이어 이번 법정에서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내란 사령관들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특검의 질문에 선택적 답변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심 막바지까지도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 없었다며 무죄, 나아가 공소 기각까지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번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 뒤에 또 16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이 같은 사법 절차 경시 태도도 구형에 반영할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1년 동안의 재판 상황을 종합해서 구형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구형만큼이나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 심판에 이어서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발언권을 얻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 변론이나 증인 신문을 해와서 이번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도 어떤 말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체포방해 혐의 재판 구형 당시에도 약 1시간 동안 최후 진술을 했어요. 재판부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하긴 했는데 지난 구형과 마찬가지로 발언을 종이에 미리 준비해와서 읽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발언들에 비춰볼 때 윤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소한의 군경 인력을 동원한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호소형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다시 한번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와 함께 법률가, 검사로서 수사를 계속 해봤다 이런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었잖아요. 네. 이런 데에 비춰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든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후 진술까지 마치게 되면 재판부는 이제 선고기일을 정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 전망이 네. 어떻죠? 네, 내란 재판 선고는 다음 달인 초중순, 그러니까 늦어도 법원 정기 인사 전까지는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과 감경 요소를 반영해 선고 형량을 결정하는데요. 이 앞서 노상원 전 사령관 재판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라는 첫 사법적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 이 본류격인 내란 재판부가 이 과거의 계엄과 이번 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다르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도 일주일 뒤인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결심 공판 내란 특검법에 따라서 녹화 중계가 되죠. 네. 그리고 피고인이 8명에 달해서 구형 절차가 길어질 걸로 감안하면 영상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밤늦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법원 상황 계속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